아까 국민의힘의 이런 뭐 여러 가지 통합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도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8명의 비대위원들 공동위원장 포함해서 나와서는 첫 회의를 했는데, 자,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 구성 평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이게 참 네, 그 뭐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면 네, 네. 만족스럽지 못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그 이제 박지원 위원장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저는 박 위원장은 뭐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그 민주당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인권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한 건 잘했다고, 또 권지용 이런 분들 젊은 세대가 영입된 거는 잘했는데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이 합류한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일단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찬반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선거에 함께 참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를 한 상황에서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있고, 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반 정도가 정치인이고 반 정도가 이제 새로운 인물인데 보기에 개파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게 그냥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꾸리는 건데 그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신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한테 쇄신과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선이 필요할 텐데 인선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럼 바꿔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79일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바꾸는 것이 과연 맞을까?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파 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누가 또 비대위를 하고 비대위원 선임 과정에서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부정적인 인류가 생길 수 있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이 제가 볼 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비대위를 다시 흔들어서 그러면 새로 꾸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갈등 요소가 부각이 됐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을 어떻게 볼 거냐, 과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의총을 뭐 긴 시간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체제에 대한 갑론을박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정말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국민들 앞에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 달라지는 몸부림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참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의 구석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있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뭔가 그분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을 지금까지 활동한 걸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봐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 비대위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의 상황에 어떤 만족스러우지 못한 비대위를 꾸렸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비대위를 주도하지 말고, 저는 그 권지웅, 박지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비대위 회의도 그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언론의 노출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신선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파 나눠먹기처럼 보여지는 요소 때문에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제가 볼 때는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태로 간다 하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새로 인선에서 들어온 젊은 세대들, 젊은 비대위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된다, 비대위를.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당내 여론을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새로운 비대위원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도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대위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